자, 이번 11, 12 기초 우리 입문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등기가 남았죠. 405페이지, 그죠? 가등기. 자, 등기 분류할 때 갑구에 주로 이제 소유권 가등기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구에 하는 가등기도 이제 같이 설명드립니다. 우선 소유자 갑이 자기 부동산에 가등기를 쳤죠. 을이 쳤습니다. 가등기 의는 부동산 등기법에 요 본등기, 가등기의 다음에 본등기 하기 전에 미리 가등기 할 때 가가 우리 다음에 나오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가시, 삼형제 등기는 미리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다. 그래서 우리 등기 분류할 때 종국 등기, 예비 등기 이렇게 이제 분류했었죠. 그러면 우선 그죠? 가등기를 치는 거는 갑의 부동산의 을이 등기 원인 안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적어집니다. 매매 예약. 매매 예약이라고 하는 거는 갑의 부동산을 을이 매매하기로 예약을 하고 민법적으로 말하면 계약금을 줍니다. 대부분 부동산에는 을이 갑에게,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계약금을 매매 대금의 약 10% 정도를 계약금을 주고 매매하기로 이제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약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계약금을 주고, 등기적으로 말하면 을이 갑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치는 거죠. 앞으로 중개 거래하러 가시면 이 가등기라는 것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가등기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 이제 우리 법적으로 가등기를 치는 거는 매매 예약을 하고 등기 청구권, 우리 이제 말하는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에 본 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가등기를 쳐놓고 그 청구권을 보전하는 거고요. 또 등기 호래 갈 때 가등기를 쳐두는 거는, 가등기를 하는 거는 요 순위 1번 다음에 2번 가등기 치면 나중에 이제 순위가 미리 보전이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가등기, 본등기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또는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순위까지 소급한다. 그렇게 말하죠. 대단히 중요한 효력입니다. 가등기만으로는 어떤 다른 등기 효력은 없죠. 순위를 보전하는 요 순위 보전의 효력만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맨 끝에 나오지만, 가등기 되어 있는 부동산을 갑이, 소유자 갑이죠. 갑이 자기 부동산에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되어 있는 부동산도 처분이라는 것은 소유자 갑이 자기 부동산에 저렇게 가등기 되어 있어도 처분할 수 있다. 그럼 처분했을 때 제3자에게 병이죠. 항상 이 제3자 병의 입장에서는 가등기 되어 있는 부동산을 저렇게 처분받아 간 것입니다. 그럼 물론 처분받아 가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은 갑의 부동산에 요 병처럼 가등기 되어 있는 것을 을이 처분해 가면 안 되는데, 시험에서는 항상 이렇게 가등기 되어 있는데 제3자 병에게 처분돼 갔다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가등기 본등기 을이 가등기 본등기를 하면 요거 맨 끝에 나오죠. 을이 이제
순위가 2순위 소유권 등기 순위가 제3자 병은 3순위 또는 다른 말로 가등기 본등기와 저촉 침해하는 가등기 본등기와 저촉되거나 을의 권리를 여기 본등기 하면 을이 침해하는 이 병의 등기는 직권 뭐 시킵니다. 말소. 여기까지 이제 묻게 되죠. 나중에 가등기 이제 문제 나온 거를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등기 본등기까지 이제 하고 직권 요 제3자 병의 등기처럼 직권 말소되는지 여기까지 이제 오늘 다 설명드립니다. 우선 가등기 어휘를 봤고요. 406페이지 보시면 대상 이거는요. 자, 가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사건 이야기했죠. 앞전에도 사건이 가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 가등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몇 가지 우리 민법과 관련해서 그죠? 몇 가지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해서 그 표 있죠. 이 표는 뭐 아직 우리 첫 타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죠? 좌측에 8번 그 우측에 좌측이 참 이 표의 좌측이 가등기 대상인 거 우측은 가등기 대상이 아닌 거 요렇게 이제 묻죠. 그러면 가등기 대상인 것 중에 좌측칸에 8번이 채권적 청구권 보전. 채권적 청구권이 뭐냐? 민법적으로 등기법적으로 말하면 이전 등기 여러분 갑이 을한테 을이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기 전에 다 아시죠? 이전 등기 받기 전에 가 등기를 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측에 8번 물권적 청구권이 있죠. 물권적 청구권은 말소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데 말소 등기 하기 전에 이전 등기가 아니고 이번에는 이전 등기가 아니고 말소 등기 하기 전에 미리 말소 등기 하겠다고 가등기 칠 수 있느냐? 이건 X 안 됩니다. 그러면 가등기 본등기 그 이제 가등기라는 거는 본등기할 권리가 본등기해야 될 권리가 이전 등기면 요 이전 등기 하기 전에 가등기를 칠 수 있고 말소 등기 하기 전에는 미리 가등기 할 수 없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이건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러고 민법적으로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라 그래요. 민법적으로. 그래서 시험에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채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는 가등기가 되고 물권적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있죠. 또 하나는 좌측에 5번, 우측에 5번 민법에 좌측에 5번 시기부나 정지조건부 청구권인데 자 시기 종기도 있지만 여러분 정지조건 있죠. 민법에 정지조건부 권리를 미리 보전하려고 조건부 권리 아시죠? 조건부 권리를 이건 가등기가 되고 OX 그럴 때 되고 해제 조건 있죠. 그 우측에 5번 해제 조건부 권리를 미리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건 가등기가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시험에는 정지 조건부 권리냐 해제 조건부 권리냐 요렇게만 묻습니다만은 민법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민법적으로 말하면 정지 조건부 권리에서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발생하고 해제 조건부 권리에서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소멸. 그래서 그건 민법적 이야기고 우리는 정지 조건부 권리는 가등기가 되고 해제 조건부 권리는 이건 가등기가 안 됩니다. 제일 많이 묻는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좌측에 그 3번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는 되는데 우측에 3번 가등기 전부의 본등기는 안 된다고 그렇게 돼 있죠. 요거는요 가등기된 권리자가 수인일 때 또 제일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가등기 쳐놓은 여기 어린데 여기가 수인. 수인이라는 거는 여러 명이 가등기를 쳤습니다. 여러 명이 매매한 겁니다. 갑으로부터 수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지분별로 매매하려고 여러 명의 가등기권자 중 1인이 가서 자기 지분 있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여러 명과 함께 가등기를 쳤다면 자기 지분 있죠. 본등기에 갈 때는 자기 뭐만 본등기에 가야 됩니다. 지분. 자기 지분만 본등기에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원명이 다른 사람 지분, 자기 지분 말고 다른 자기 지분 외에 다른 사람의 지분까지 전원명이 이 말은 전원의 이름으로 본등기 하는 걸 안 됩니다. 이거는 가등기는 여러 명이 가등기를 칠 수가 있는데 본등기에 갈 때는 자기 지분만 본등기를 해가야 되고 전원 명의로 하는 건 이건 X 안 됩니다. 이걸 또 자주 묻습니다. 지금 한 3가지 여러분 정도 이번에는 소개했는데 제일 많이 묻는 거 지금 3가지입니다. 나머지도 이제 묻게 되겠지만 여기까지 우선 알고 계시고 그러면 어떤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 가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본등기에 갈 때는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 이거를 제일 많이 묻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가등기 신청해 보시면 가등기도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일반 등기. 여기서 우리가 갑이 을에게 가등기 쳤을 때 갑을 가등기 의무자, 을을 가등기 권리자라고 하지요. 일반 등기처럼 등기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인 갑이 가등기 권리자 을에게 공동 신청으로 가등기를 하게 되는데 가등기를 단독으로 있죠. 요 을입니다. 주로 을이 단독으로 가등기 할 수 있는 경우가 또 몇 가지 있는데요. 한두 가지 그 책에 있는 거 한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가등기 권리자 을이 단독으로 하는 거요. 을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가등기 권리자 을이 가등기 의무자 갑의 성낙을 얻으면 갑이 을한테 가등기 하라고 성낙해주면 그러면 을이 갑의 성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인데 좀 이따 이제 가처분도 제가 배우지만 갑이 을한테 가등기 가등기 하기로 했는데 갑이 가등기를 안 해주면 을이 법원에 가서 가등기 하라는 가처분 명령입니다. 가등기 하라는 가처분 명령. 이걸 받으면 이 법원의 가처분 명령. 이게 가처분이에요, 여러분. 요거 이야기할 때마다. 여기
가처분, 이거는 일반 가처분이 아니고 법원이 을한테 가등기 하라는, 여러분 요거 가등기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냥 그걸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 그래요. 근데 요거 할 때마다 가등기 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받으면 이 명령에 따라 을이 단독으로 가등기 할 수가 있다. 그죠? 단독으로. 그런데 앞전 시험에 가등기 문제 하나 물을 때, 그죠? 여러분, 이 틀린 답이 이거였습니다. 요거 앞전에 거정기출 문제 나왔는데, 앞에는 그죠? 가등기, 전부 옳은 지문 설명드리십시오. 가등기 권리자 을이 가등기 의무자 갑의 성락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할 수 있고, 또 하나 가등기 명의자 을이 자기 가등기, 여러분 저 그림에서 을이 가서 자기 가등기 말소해달라 할 때는 그건 단독입니다. 자기 가등기를, 을이 자기 가등기를 말소해달라 그럴 때는 그건 을이 단독으로 가서 말소 등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가등기 의무자 갑이 가등기 명인 을의 성락을 받으면, 이번에는 갑이 을의 성락을 받으면 갑이 단독으로 가서 을의 가등기를 말소할 수도 있어요. 을이 성락해주면 을이 자기 가등기를 말소해도 좋다고 갑에게 을이 갑한테 성락해주면 갑이 단독으로 가서 을의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지조건부 권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을이 갑으로부터 정지조건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있다. 자, 이제 마지막 답이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 신청하러 갈 때 어느 법원에 가야 되느냐?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권리자 주소지 있죠. 여러분 저 을의 가등기 권리자 을의 주소지나 갑의 주소지, 저 가등기 의무자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있죠. 주소가 서울이면 서울 법원에 가서, 관할 법원에 가서 이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는 게 아닌데, 가처분 권리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서 저 가처분 명령을 신청한다. 그래서 이게 틀린 답이었고, 그럼 어디 가야 되느냐? 이건 여러분 법 배우시면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보세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가셔야 돼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여기 가서 가처분 명령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가 또 나왔죠. 이런 문제. 이거는 그 전에 기출 문제에도 여러 번 나왔더랬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 분석할 때 또 말씀드리고. 자, 일단 가등기고, 다시 이제 책에 가등기도 가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공동 신청하는 걸, 그 공동 신청이 원칙이지만 가등기를 을이 단독으로 하거나 말소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본등기인데, 자, 여러분 이건 일반 등기와 같습니다. 여기다가 을이 가등기 본등기를 치는데, 여기 본등기라는 것은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입니다. 지금 갑구니까요. 여기가 을구면 을구에 전세권 가등기 쳤으면 전세권 본등기를 하게 되고, 저당권 가등기를 쳤다면 저당권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본등기 할 때도 가등기 의무자 을이
본등기 청구는 본래 가등기 본등기 청구는 본래 가등기 의무자인 갑에게 가서 본등기를 청구하는데요. 틀리게 나올 때는 을이 가등기 본등기 할 때는 현재 소유자가 누굽니까? 보세요. 요 병한테 가서 가등기 후에 소유권이 제3자 병에게 넘어갔죠. 그렇다면 저 병한테 가서 본등기를 청구한다. 그러면 X입니다. X고 병이 아니고 누구한테 가서요? 갑에게 가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등기 본등기 하고 나서 이제 묻는 게 전부 이거죠. 직권 말소인데 을이 가등기 본등기 하고 나면 가등기 후에 들어온 거, 가등기 후에 들어왔다는 거는 을이 가등기를 쳤는데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 제3자 병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뭐 시킵니다? 말소. 자,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직권 말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물론 가등기 후에 을이 가등기 쳤고 본등기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거, 가등기 후에 들어온 등기들은 일단 직권 말소가 원칙입니다. 여기 보세요. 을이 가등기를 쳤는데 을의 가등기 후에 이렇게 제3자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거, 또는 가등기 후에 소유권 가등기 후에 을구에 저당권이 1억에 들어왔죠. 이 저당은 을이 소유권 이전 가등기 후에 저당이 들어왔죠. 저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은 이 을처럼 가등기를 치고 본등기를 하는 이런 이제 앞으로 중개 거래하러 가시면 이런 가등기 본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 병이나 이 저당권처럼 가등기 된 후에 병처럼 소유권을 이전받아 가거나 아니면 저당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본등기 치면, 을이 가등기 본등기 치면 이 저당은 직권 말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가등기 후에 들어와도 말소가 안 되는 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예를 들 겁니다. 가등기 후에 2의 1 가압류. 자, 이거는요, 여러분 보세요. 2의 1이라는 거는 가등기에 가압류가 들어온 겁니다.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는 가등기에도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느냐? 있다. 가등기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2의 1입니다. 가등기 후에 소유자 갑 있죠? 소유자 갑에게 가압류가 들어오면 그건 1, 2, 3이고, 여기가 가압류가 소유자 상대로 들어오면 3이고, 가등기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이건 2의 1이에요. 2의 1. 그러면 이렇게 2의 1로 가등기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그거를 해당 가등기에 들어온 가압류, 이건 말소입니까? 안 말소입니까? 물으면 안 말소입니다. 왜요? 하면 당연히 가등기에 뭐가 들어왔다? 가압류가. 그 가등기에 들어와 있는 가압류는 그건 말소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거를 또 제일 많이 묻습니다. 일단 지금은 가등기 후에 들어온, 저렇게 을이 가등기 된 후에 본 등기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돼 가거나 저당, 이런
저당이 들어오면 이건 직권말소입니다. 원칙이. 그러나 저렇게 가등기에 해당 당의 가등기에 가압류가 들어온 건 그건 안말소죠. 자, 가등기는 해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 문제 분석하면 매년 한 문제씩 안 나오는 해가 없다. 뭐 안 나오는 해가 없다는 거는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 이거 전부 있죠. 31회 이전에 한 10년간의 기출문제 분석할 때 매년 나오는 문제니까 가등기 기출문제만 다 분석해도 거의 여러분 시험에 이제 카바가 우리 대비가 시험 대비가 됩니다.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은 뭐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요. 나중에 오늘 다시 이제 기출문제 분석할 때 이야기고 오늘 가등기 전체 가등기가 뭐냐? 가등기 대상이 아까 그 사건이 그죠?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OX 그 다음에 가등기 절차와 가등기 본등기 절차 그리고 가등기 본등기 했을 때 그 후에 들어온 저런 등기가 말소가 되느냐 말소 안 말소 이거 아주 말소는 직권 말소된다는 뜻이고 안 말소는 말소가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말소 안 말소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우리 마찬가지 기초인문반에서는 가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가등기와 관련해서 가처분 등기 있죠, 여러분. 그 407페이지 10번에 책에는 가처분만 소개하고 있지만 가압류라고 또 가등기 가압류가 있습니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묶어서 가압류 가처분은 출제 빈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자주 나오진 않기 때문에 지금은 가압류 가처분이 뭐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 그래서 앞전에 소개했던 것과 같이 봅니다. 정리해 봅니다. 어떤 부동산에 여러분 이 집에 여러분 집에 소유자가 있겠죠. 그죠? 갑입니다. 그럼 이 소유자 갑의 토지 건물에 가등기가 들어왔다. 가압류가 들어왔다. 가처분 있죠, 이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인데 가등기는 방금도 소개했던 것처럼 소유자 갑의 저 부동산에 을이 가등기 들어왔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원인 얘가 매매 예약 매매하기로 예약을 하고 매매하기로 예약을 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받기 전에 가등기를 친 겁니다. 여러분이 을이면 내가죠. 여러분이 내가입니다. 내가 을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갑의 집을 갑의 건물을 매매하기로 예약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등기를 친 거죠. 그죠? 항상 오늘 이 시간까지도 내가입니다. 여러분이 가등기를 쳤다. 그러면 여러분이 을이고 저 집주인이 갑인데 매매하기로 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쳤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가등기죠. 요건 조금 오늘 조금 아직 기초적이지만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앞에 가압류 이거는요. 만약에 을이 전부 을입니다. 을이 갑의 건물에 집에 가압류가 들어갔다면 요건 금전 을이라는 채권자가 우리가 여기 을을 채권자 저 갑을 채무자 그래요. 법에서는요. 채권자 채무자 그러면 가압류는 항상 금전 채권 보전 그러는데 여기 금전 채권이 돈입니다. 돈 1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말인데요. 돈 1억이 저 어리 갑한테 1억뿐만 아닙니다. 뭐 얼마가 됐든 몇십만 원이 됐든 몇백만 원이 됐든 돈 있죠, 돈.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압류를 들어가는데 뭐 다 아시죠? 이 돈이 이제 빌려준 돈 1억이 빌려준 돈 무슨 돈이든 상관없다 그랬죠. 공사 대금, 무슨 물품 대금, 빌려준 돈 어떤 식이든 돈을 안 주면 저 채무자, 어리 채권자, 갑이 채무자 재산에 소송하기 전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에 가서 소송하기 전에 물론 소송을 걸어놓고 소송을 먼저 걸고 가압류 가처분 들어갈 수도 있지만 소송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 가처분을 들어갑니다. 그것은 여러분 나중에 여러 번 말하지만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다. 내가 돈 1억을 받을 게 있다. 그래서 이겼다. 소송에서 법원에서 갑은 을에게 돈 1억을 갚아라 라는 이 판결문을 받았죠. 근데 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반 이상이 집행이 안 된다. 왜? 채무자들이 재산을 재산 빼돌려버리고 재산이 없으면 채무자 재산이 없으면 강제 집행을 들어갈 수가 없죠. 강제 집행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산을 미리 보존해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가압류를 거는 겁니다. 저거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가압류 가처분 이거 신속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미리 보존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을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항상 가압류는 돈입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미리 채무자 재산에 강제 집행하기 전에 미리 재산을 압류해 두는 겁니다. 그게 가압류입니다. 가처분은 갑의 건물에, 토지 건물에 가처분을 들어갔다는 거는 이건 처분 금지. 여기 이제 처분 금지가 뭐냐? 이 처분 금지가 뭐냐? 이게요, 여러분. 어떤 부동산 자체, 여러분도 앞으로 이 건물 자체를 가지고 다툽니다. 다툰다는 거는 이 토지 건물 하나를 놓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아니면 이 건물 자체를 달라고. 저 건물 자체, 돈이 아니고 이제는 돈이 아니고 부동산 자체를 가지고 다툴 때 미리 저 부동산을 처분 금지, 처분 못하게 가처분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이혼하고 부인이 남편 재산에, 저런 부동산에 재산 분할을 받아가야 되죠. 그럼 재산 분할 받기 전에 저런 우리 민법적으로 이런 부동산을 빼돌려버리면 재산 다른 곳으로 재산을 빼돌려버리면 이혼하고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미리 처분금지 가처분을 미리 거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가처분입니다.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자 여기까지 비교만 하시면 됩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 가처분 이거는 부동산 자체를 처분금지 가처분을 거는데 이거 하려면 가등기는 아까 뭐 당사자 신청이지만 뭐 가압류 가처분 이 둘은 법원 있죠, 여러분. 이거 거시려면 법원에 가서 가압류 해주세요, 가처분 해주세요라고 이 신청서를 내면 법원에서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물론
가압류가처분 신청했다고 다 가압류가처분 걸어주진 않죠. 어떤 증명서류, 돈을 빌려줬다면 차용증, 이런 증명서류가 있어야 되고, 가처분 걸 때는 가처분하게 되는 무슨 이유가,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증명, 소송처럼 그런 증명 서류를 내면 그 증명 서류 가지고 법원이 판단해서 가압류 가처분하라라는 결정이 떨어지면 그 결정에 따라 이 둘은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둘은 법원에 촉탁이 와야 됩니다. 앞전에 우리 여기까지 이제 비교해 드렸고, 그죠? 직권 보존 등기 이야기할 때 다시 잠깐 보충 설명 제가 한다 그랬죠. 389페이지 잠깐 보세요, 여러분. 389페이지에 보면 보존 등기예고 2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경우 다시 괄호 2번에 직권 보존 등기 있죠. 거기를 보고 계십시오. 요 소개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 그림은 여러분 실무적으로도 지금 제가 그리는 요 그림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복잡하지만 요 과정. 여기가 이제 채무자, 채권자, 그 다음에 이제 법원, 여기가 법원, 관할, 주로 이제 지방법원, 여기가 이제 등기관이라는 거는 이제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인데, 여러분이 채무자면요, 채무자라면 여러분 집에, 여러분 토지나 건물에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오는 것이고, 여러분 이제 채권자면 요거 있죠, 채권자. 채권자가 내가입니다. 여기는 내가. 여러분이 채권자 입장입니다. 채무자가 아니고 채무자라고 예를 들어도 됩니다만은, 채무자 건물에 여기 보세요. 채권자인 내가, 여러분이 채무자 건물에 가압류 들어간다. 아니면 가처분. 이거를 여러분 가압류 가처분을 묶어서 처분 제한 등기라 그래요. 처분을 못하게 일단 제한한다. 물론 가압류 가처분 걸려도 처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처분 제한 등기라 하고, 경매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매. 요 경매는 여러분이 저 채무자 집에, 채무자 건물에 경매를 들어간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임차권 등기 있었죠. 요거 우리 여러분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임차권 등기를 들어가는데, 요건 우리는 등기한다는 거, 보증금, 채권자인 임차인이, 채무자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살다가 기간 만료 등으로 여러분 보증금을 안 내주면 임차권 등기를 들어갑니다. 요 네 가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저 채무자 건물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 들어가려면 이거 어디 가서 신청해야 되느냐? 관할 부동산 소재지, 이겁니다. 아까 가등기 할 때처럼 요 건물 채무자 주소지가 아니고 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지방법원입니다. 지방법원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앞으로 실무에 가시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해야 될 경우가 있죠. 또 주변에 저런 거 해야 될 경우가 있는. 주로 이제 잘 모르니까 이런 거를 요 신청 단계부터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맡겨서 저런 걸 이제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절차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법원에서 이제 결정이 떨어집니다. 여기 결정은 감료하라, 가처분하라 이런 결정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건 법원에서 법원이 등기관한테 감료, 가처분하라고 촉탁을 합니다. 촉탁. 여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이제 등기하라는 거니까 법원이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지금까지 용어가 여러분이나 우리가 가서 등기해달라 그러면 그건 당연히 신청이고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등기관한테 등기소에다가 등기해달라 할 때는 촉탁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 등기관은 이 건물에 부동산에 이런 감유 등기를 하는데 다만 이게 미등기 상태입니다. 자, 직권 보존 등기 있죠. 389페이지 그 직권 보존 등기에 보시면 자, 미등기 건물에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으로부터 감유 이런 거 하라고 촉탁이 오면 등기관은 이게 지금 미등기 상태니까 직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한다는 거죠. 그죠? 직권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다시 이제 읽어보시면 미등기 건물의 부동산에 법원에서 감유 가처분이라고 하는 처분 제한 등기, 이걸 처분 제한 등기라고 책에 써졌죠. 경매, 임차권 등기하라고 촉탁이 오면 등기관은 직권 미등기 상태니까 이 건물을 부동산을 직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감유 가처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직권으로 하는 경우죠. 여기까지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는데 앞으로 실무 이야기 계속했죠. 여러분 나가시면 이렇게 해야 될 경우가 많다. 오늘 감유 가처분하고 직권 보존 등기까지 묶어서 설명드렸고요. 자, 다시 여러분 이제 408페이지에 그 구분 건물 등기 11번 이건 아파트 구분 건물 등기와 거기 이제 대지권 이야기 나오는데 요 내용보다는 여러분 아파트 등기부하고 요거 그 등기가 대지권 등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367페이지 이제 여기 우선 보십시오. 이번 타임이 이제 오늘로 마지막 12월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367페이지 등기부 있죠. 밑에 아파트 등기부 있죠. 요것만 우선 보고 계십시오. 다음 이제 1월부터는 새 교재가 이제 나오고 거기에 등기부 가지고 이제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은 아까 구분 건물 등기 절차 내용은 안 읽어서도 되는데 요 367페이지는 아파트 등기부 요거 꼭 보고 그 안에 여러 번 설명드렸죠. 여러분 이거 취득법 할 때도 여기 왔다 갔고 등기법 할 때도 왔다 갔죠. 여기 설명드렸죠. 아파트 등기부 이거 보고 계시고요. 거기만. 자, 다시 마지막 이제 410페이지 보시면 이의신청이라고 있는데 앞전에 여러분 우리 기출문제 분석하면 이의신청 이 문제가 출제가 거의 안 되다가 최근에 한 두세 번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앞전에 나온 문제 소개할 건데 이의신청이 뭐냐? 그 어휘에 보시면 등기관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그림이 우선 요 그림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관계인이라고 씁니다. 여기 여러분 이해관계인이라는 거는 요 등기소에 있는 이 사람 저기처럼 등기관이 내린 처분 결정 어떤 등기관이 무슨 처분을 하잖아요. 그죠?
등기관 결정 처분도 있고 무슨 결정. 우리가 등기관한테 가서 뭐를 해달라 했는데 그 무슨 신청이나 이런 거를 각하하거나 받아주지 않는 결정을 하면 이 등기관 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거기 이제 이해관계인은 지방법원에 있죠. 이 등기관이 속하는 관할 지방법원, 우리 등기관이 있는 등기소는 지방법원 소속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럼 지방법원 소속에 있는 요 등기관이 속하고 있는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이의 신청을 하면 요 지방법원 있죠. 요 지방법원에서 요 이의 신청에 대한 심판, 등기관이 처분 결정이 옳은지, 이게 옳은지, 이해관계인의 그 이의 신청이 옳은지, 그거를 지방법원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뭐 언론에서 TV 뭐 신문 방송에 뭐 여러 국가기관 누구하고 누가 다퉜다. 국가기관끼리도 뭐 싸우고 있잖아요. 누구하고 누가 싸우면 법원 소송 안 되면 뭐 헌법재판소 가서 헌법소원도 내고 하는데 우리 일단 1심 지방법원에다가 등기관 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건 소송이 아니고 여러분 소송이 아니고 요건 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과정 이 신청 절차를 묻는 게 26회, 28회, 31회 있죠, 여러분. 앞전 시험에 31회 때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면 여러분 이 신청 절차 박스 문제인데 그죠? 요 등기관 요 설명 보십시오. 등기관 처분 결정에 요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요 이미 내린 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이 처분 결정 이미 내렸으니까 요 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없다 그러면 이의 신청하더라도 이미 등기관이 내린 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답니다. 있다 그러면 X고 또 앞전에 그 26회 8회 작년 31회 때 물었던 게 등기관이 내린 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할 때 처분 결정 당시가 아닌 처분 결정 후에 요 처분 결정 후에 나타난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으로는 이의 신청이 되는지 요걸 묻는 게 또 있고 새로운 사실 가지고는 이의 신청할 수 없죠. 요런 걸 가지고 묻는 게 또 여러 번 있고 이의 신청 어디다 하냐? 관할 요 지방법원에 한다. 요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선 지금은 아직 이제 정말 이제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본교재가 공부하러 들어가시니까 지금은 이의 신청이 뭐다. 또 이의 신청하는 요 절차 과정을 가지고 묻는 게 또 나오고 있다. 가끔씩 최근에 요거 출제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 이제 내용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우선 오늘은 요 그림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기초 입문반이니까. 자, 12월에 여러분 2021년 대비 해서 이제 올해 2020년 11, 12 이제 각 다시 개강을 해서 기초 입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등기법, 지적법에서 나오는 출제 유형을 분석하면서 용어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조금 약합니다. 약하다는 거는 요 기초 입문서 가지고 이제 설명드렸으니까요. 1, 2월에 가면 이제 조금 이제 기초 이론, 3, 4월에 이제 조금 심화 이론 하고 5, 6월에 가면요. 요약집, 이 교재를 다시 요약한 요약집, 7, 8월에 가면 문제풀이, 문제집 가지고 이제 9월, 10월에는 본 시험 대비해서 이게 이제 실제 예상 문제 드리고 또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이번 이 시간까지는
기초 입문서를 가지고 이제 지적과 등기와 지적을 소개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만 우선 이해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자, 1월 달에 본교재가 나와서 이제 새로 들어가는 이제 내년, 2021년 32회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론 강의가 다시 처음부터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이번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치고요. 1월 달 강의부터 다시 이제 뵙겠습니다. 자,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